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는 이제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 많이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네, 자, 조금 하락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CPI가 나왔는데, CPI는 어제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시장에서도, 자, 이게 지금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는데요. 이 낮게 나온 거에 대해서 시장에도 별로 이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어, 아직 뭐랄까 좀 이렇게 좀 중간 단계다. 예, 어차피 이제 관세가 정해지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때 이제 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을 좀 더 이제 중요시 보겠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그랬고 뭐 어제 그래도 그 뭐 약간 출발은 뭐 프리마켓 단계에서는 괜찮았는데 추가로 밀어 올릴 만한 좀 재료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6월 22일에 이제 로보택시 그 런칭 하겠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약간의 그 어떤 뭐 재료 소멸, 예, 그런 거 있지만 사실 그런 거보다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급에 관련된 문제. 예, 그러니까 수급이라고 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이 수요와 공급인데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할 사람보다는 이제 이익 실현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연달아서 이익 실현의 연쇄 반응이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테슬라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나스닥 지수와 함께 움직여야지 좀 주가 파악하기가 쉬운데 나스닥이 상승하고 있을 때 혼자 하락을 해버려가지고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좀 스텝이 꼬이는 거죠. 나스닥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락을 이제 조정을 좀 들어갈 수가 있으려면 있겠죠. 이제 왜냐하면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서 조정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막 반등해서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돌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나스닥이 좀 이렇게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신고가 돌파하면서 이제 막 불타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예.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테슬라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이게 쫙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인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전고점 매물에 대한 그 공격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음. 자, 이런 경우에는 어, 제가 보통 이제 주식 강의할 때 이제 팁을 알려드리는데, 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왕이면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예, 어, 그런 건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나스닥이 너무 급등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세상에 이걸 다 말아 올리네? 이마롤이라고 하죠. 이마롤. 정말 이렇게 반등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예, 이걸 다 말아 올리네. 하락분을 다 거의 다 이제 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더 가야 될까? 우린 할 일 다 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쭉 올라갔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한번 침범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부터 조정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네. 보통 지수 조정보다는 테슬라 조정이 좀 더 폭이 크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며칠 동안 올려놨는데 이거 다
예, 이 공든탑이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항상 문제다. 지수와 함께 같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다른 고민이 지금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려보자면, 이제 조정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 것인가. 상승만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보통 이제 국내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자신의 어떤 지지율이나 국내 폭동이나 이런 거 생기게 되면 그것을 시선을 해외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예. 그래서 이란하고 핵 협상이 잘 안 되면 이란의 핵 시설에 대해서 폭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전에 이라크나 그 주변 국가들에 있는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피신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 어제 그 유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퍼센트로 다시 이제 그 나오고 있는데, 자, 브렌트유가 이렇게 쫙 치솟아 올라갔어요. 여기 지금 바닥에 있던 이 유가가 이제 바닥을 탈피해서 이제 위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좀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음, 그러면은 이제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제 CPI가 내렸죠.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아무리 안 그래도 관세 때문에 미국 물가가 다시 오르면 어쩌지?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가는 거야. 이렇게 연쇄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연상작용이 되죠. 근데 유가가 오르게 되면 예,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죠. 예, 이렇게. 물론 미국의 셰일가스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시추를 해서 공급을 하면 되는데 좀 그렇죠. 예. 역시 중동을 무시할 수는 없죠. 유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고, 예. 거기다가 관세까지 올라가게 되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또 플러스가 되고, 그러면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그냥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우린 쉬어가자 그냥 이렇게 가버리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주식시장이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이 금리 인하거든요. 예. 한 번, 한 두 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근데 뭐 이런저런 우려 사항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파월 의장 같은 사람은 성향상 예, 자꾸 금리를 뒤로 이렇게 미룬단 말이죠. 금리 인하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면 그냥 뭐 당연한 거고 예, 계속 올라가면은 놀라운 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번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은 굉장히 훌륭해요. 여기를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가는데 여기서 좀 강한 양봉 정도, 강한 양봉이 좀 나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갭상승 양봉 같은 게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뭐냐면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거든요. 보통 주식이 상승할 때 이제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가다 내려오면 어떡하지? 왜 그런 거다. 예. 그리고 음,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음, 이제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이 이거를 사야 되나?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지? 그 상황을 기다리자. 이렇게 돼 손을 이제 뒷짐을 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 그분들 생각대로 주가가 이렇게 내리느냐? 예, 어떻게 되냐? 그렇지 않고 내리는 듯 하다가 내리네 하다가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렇게 예, 가네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예. 앞으로 뭐 좀 요런 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저가 매수를 어,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 매수하지 못할 것이고 그 주식 시장은 사람을 이렇게 약 올려요. 되게 약 올려요. 갈 것 같아서 사면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떨어뜨려 버리고 예, 떨어져서 무서워서 못 사면 그때부터 오르고 여기까지 올랐다 다시 내릴 줄 알았더니 그냥 막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어 앞으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약 올리는 듯한 주식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세요 한번. 음, 보통 약 올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떨어질 줄 알았지 하면서 올라가고 올라갈 줄 알았지 하면서 떨어지는 거죠. 예. 그런 약 올리는 어떤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셔서 적어 두세요. 매매 일지에다가 적어 두시고 그런 예상의 적중률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한번 개인적으로 내보세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격할 때 처음에 0점 조정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성분들은 군 안 갔다 오셨으니까 모르실 테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총을 받으면 이게 내가 쓰던 총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정확히 조준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표적지의 가운데를 보고 여기서 이제 딱 견착을 하고 쐈는데 이제 탄착군이라고 하죠. 이제 탄착군이 좀 아래쪽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준 가늠자가 있어요. 이게 구멍이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어, 돌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움직여요. 예. 위아래로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조정을 해서 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요. 가운데 쪽으로.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이제 총은 이제 개인 소총이니까 자기 거만 쓰니까 그럼 이렇게 조정해 놓고 이제 그 쏘면은 이제 가운데에 맞는 거죠. 음.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다 개인마다 달라요. 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예상치가 이제 어떻게 빗나가는가 어, 이런 것들을 이제 0점 조정을 해야 돼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자,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한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계속 잘 가면 좋은 거고 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예상대로 조정이 나오는 거죠. 뭐 많이 올랐으니까 좀 내린다. 뭐 이상할 게 없잖아요. 안타깝게도 지금 테슬라는 네, 여기서 내리면 안 됩니다. 예,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전 고점 매물대 있죠. 예, 일단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조정을 해야 돼요. 어, 왜냐면 이쪽에 매수하신 분들이 요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 안 털리고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다음에 한번 더 털리게 되면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와르르르 무너집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한번 이제 잡혔다가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진정한 하락은 바로 여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한마디로 정신줄을 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이 첫 번째 하락에서는 한번 견뎌요.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원금이 되고.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스닥 지수 하락 조정장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간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셨던 분들, 뭐 여기서 사셨던 분들이 다 털리게 되는 과정이에요. 예. 여기서 쭉 털리고 나면 여기 바닥이 나오죠. 예. 여기서 쭉 털리고 나면 여기든지 뭐 여기든지 어디선가 이제 바닥이 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보는데, 예. 바로 이제 6월 20일에 이제 로보택시 출시가 있고, 바로 그 한 또 8일 좀 지나서 지금 10일 뒤에 이제 로보택시, 그리고 거기서부터 8일 뒤에 8일이나 9일 한 10일 정도 되겠네요. 10일 정도 뒤에 이제 2분기 인도량 발표, 그리고 실적 발표, 큼직큼직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2분기에도 만약에 판매량이 인도량이 회복이 안 된다, 또 실망스럽게 나온다, 2분기 연속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약간 좀 대책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그렇더라도 우선 로보택시 출시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거 보고 재료 소멸이라고 하잖아요. 로보택시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는데 출시했네 하면 끝이다, 이런 거잖아요. 사이버 택시 사이버 트럭 있잖아요. 사이버 트럭이 여기서 출시가 됐어요. 출고가 시작을 했는데 20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던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하락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6월달 시작되기 전에 6월달이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진짜 6월달에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한 7월, 8월부터는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랄까 또 일을 벌린다. 그러면은 또 답이 없어요. 이번엔 전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을 벌린다. 그럼 진짜 답이 없고. 자, 미국 주식 진짜 그때 정말 이대로 계속 그렇게 가면은 뭔가 이렇게 꼬인 것이 풀려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더 꼬아버린다. 그러면 지금 오를 대로 오른 미국 주식은 언제든지 이익 실현하고 내려갈 수 있죠. 정말 쉽지 않은 장입니다. 자, 감사합니다.